그래서 채플린은 1950년대에 여러모로 힘들게 살았지만 자신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켰기 때문에 영화인들로부터 존중받았다. 채플린이 미국에 입국한 것은 1972년 아카데미 명예상을 받기 위한 방문이었는데 영화인들이 시상식장에서 채플린을 뜨거운 박수로써 환대했다. 생명체란 DNA에 기록된 정보와 같으며 따라서 네트워크 속에 떠돌아다니는 정보 역시 생명체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영화의 대사지만 미래를 맞이하는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인공지능 연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내놓는 기준을 듣다 보면 웃음이 날 때가 많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놓는 기준을 보면 하나같이 컴퓨터도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기준을 제안하는데 답은 컴퓨터에서 작동하고 있는 많은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켜왔다. 이런 상황을 맞으면 컴퓨터도 생각한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으로 솔직한 반응보다는 컴퓨터는 만족시킬 수 없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른 기준을 모색한다. 일반적으로 두 번째로 선택한 기준은 아마 창의성일 것이다. 이 역시 많은 전문가들이 컴퓨터가 이 기준을 만족시켜 왔다는 데 동의한다는 말을 듣게 되더라도 여전히 생각하는 기계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 조작적 정의를 도출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인간이 기계를 만들고 프로그램하였으며 기계는 단지 그 프로그램을 따를 뿐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사고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기 십상이다. 마지막 인간이 기계를 만들었다는 논지를 비판해 보시오. 물론 기술적으로도 따분한 의미에서는 컴퓨터가 항상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기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련된 처리 과정에 대한 세심한 규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러한 사실은 아무것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논리를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련된 처리 과정에 대한 세심한 규정이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의 두뇌도 항상 규정된 대로 작동한다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이 우리 인간은 결코 창의적이지 못한다든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컴퓨터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가장 오래된 반대 의견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이 논쟁은 사실 허망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강력한 믿음에 압도되어 이 논쟁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기원에 관한 논쟁과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물건을 들어 올리는 과정으로 생각해 봅시다. 크레인은 물건을 들어 올리는가?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크레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물건을 드는 것이지 크레인이 물건을 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크레인은 어떤 것도 들어 올리지 못한다고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든 그 기원의 문제는 특정한 처리 과정을 수행하는 능력과는 전적으로 무관한 것입니다. 사고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체가 사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 개체의 기원과는 무관합니다. 기계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기계와 인간을 모두 포함하고 생각할 수 없다고 믿어지는 여러 대상들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반면 기계가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은 포함하되 컴퓨터는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건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게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식의 주장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논의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지조차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